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곤지암 리조트를 다녀왔는데 거기 리조트가 그 화담숲 옆에 있거든요. 그 화담이 구본무 회장님의 호예요. 그러다가 문득 호라는 게 뭘까라 궁금해져 가지고 좀 호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게 호라는 게 이제 이름의 그 일종인데 그런 것도 상표가 될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호라는 건 뭐 별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뭐 자기 이름 위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짓기도 하고 남이 자기한테 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또 알아보다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한 명이 여러 개 그 호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 예를 들면 그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사람은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라는 게 보통 2글자씩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가 막 4글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또 김정희라는 사람은 옛날에 이제 그림 그리시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503개 정도나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이렇게 호를 그냥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요즘 버전으로 사실 생각을 하면은 호는 이제 뭐 예명, 뭐 필명, 가명 뭐 요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채널명, 전 이런 것도 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 그대로 브랜드 가치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일환이겠구나 싶어요. 화담 구본무 회장님 같은 경우에 화담이라는 뜻은 이제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숲을 산책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화담숲이라는 거를 또 이제 되게 어울리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고향 이름을 땄다고 해요.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아산, 그러니까 호라는 게 그냥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거죠. 나는 내 고향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아산 이렇게 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호암이라고 해서 저는 이 뜻이 참 되게 멋있었는데, 호가 이제 호수고 암이 돌인데 호수 마냥 맑은 물을 잔잔하게 가득 채우고 큰 바위 마냥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파란색의 삼성과 되게 어울리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이런 이름 자체도 일단 등록이 되냐 했을 때는 현재 법상에는 등록이 안 돼요. 이 상표라는 게 이름만 있어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물건도 필요합니다. 물건이나 업종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름이라는 거를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표로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나이키 같은 것도 보면은 나이키로 그냥 이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키에다가 이제 어떤 신발 쪽, 그러니까 신발 쪽엔 난 나이키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 특정을 해가지고 상표를 등록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이제 최근 소식인데, 그러면 이름을 좀 어떻게 좀 보호할까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슈기도 하고 약간 연예계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름 자체를 그래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뭐 어려운 말 좀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퍼블리시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침 이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명이나 초상이나 음성이나, 그러니까 어떤 자신을 자신이 브랜드화된 말 그대로 퍼스널 브랜딩 한 거를 좀 영리적인 권리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근거를 좀 마련해 주자라는 개념이에요. 외국에서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식재산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인정이 좀 안 됐어요. 좀 겉도는 식으로 뭐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좀 하다가 명확하게 이번에 한번 좀 하자라고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합시다 라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 민법 제 3조의 3 해가지고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에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하자라는 거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막 뭐 양도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자체니까. 대신에 3항을 보면은 영리적으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서 이용을 하도록 허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같이 사람이랑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5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망
후에도 일정 상속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통기한을 걸어 놓는 거죠. 30년 동안 존속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안을 제시한 거고, 이렇게 국회에 법을 이제 개정을 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법안의 발의라는 거를 처음에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아마 사인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소관회의 붙이고 한 다음에 이제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 해당되는 법안의 이제 부서라고 하죠. 부서에 이제 배치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여차저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올릴까 말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직 되게 멀었죠. 그러니까 위원회 심사를 끝나고 또 이제 법사위라는 곳에 또 넘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고. 왜냐면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위원회 통과와 법사위 통과 요 두 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때 이제 보통 법제처라고 법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회에.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통과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살펴봤을 때 이게 그래도 뭐 필요하더라, 뭐 국가적으로 좀 공익적으로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긍정적인 검토서가 나와야 되고, 또 그에 반해서 요게 또 한다 그러면 아마 또 이해관계가 분명히 충돌되는 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 쪽은 굉장히 이 법을 반길 수가 있어요. 자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근데 반면에 이제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예인들 내가 한창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브랜드를 키우려고 했는데 자기 거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자기 게 아니다 했을 때 연예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이해관계 충돌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토론회라 같은 것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결론은 조금 좀 멀었다라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이제 통과하니까 우리나라도 얼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이 법이 만약에 되고 저 아까 개정안이 뭐 일부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존속기한이 너무 길더라라든지 뭐 성명, 초상, 뭐 이렇게 음성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냥 뭐 성명까지만 해주자라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성명이나 아까 말한 호 있죠, 호, 이렇게 어떤 예명 정도까지는 해주자라고 이렇게 좀 고쳐질 수 있어요, 구체화되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아마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이거는 뭐 MCN과 유튜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더 활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간에 아마 굉장히 이제 분쟁이 많아질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계약서를 그래서 되게 서로 간에 초반에 합리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아마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하는 업에 계신 분들,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관여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좀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광고로 모집하잖아요. 뭐 작품이라든지 광고할 때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내가 나 자신의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하다고 뭐 침대 광고도 찍고 먹는 거 광고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화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SF 영화에 떴다라고 하면은 같은 것도 뭔가 나는 좀 과학 쪽에 전문적인 어떤 연예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란다 라면서 그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작품도 그런 쪽으로 받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얘가 저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보면은 굉장히 교통 쪽으로 전문이시잖아요. 물론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팠잖아요. 이제 연예인도 그런 개념이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게 뭐랄까 영업권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그 가치가 쌓여가는 거니까 그걸 또 영리적으로 어떻게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연예인보다는 좀 더 근접해. 왜냐면 연예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채널에 대한 색깔들이 있어요. 내 채널은 뭐 자동차를 다룬다, 리뷰를 다룬다, 아니면 나는 먹는 걸 다룬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연예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깊게 쌓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MCN 회사 이런 데랑 충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브랜드에 대한 이제 고민과 가치가 늘어나고, 반대로 브랜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더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앞으로 요 법이 그래도 통과가 돼서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재산도 이제 좋아라 하니까는 사실 이런 거를 좀 보호해 준다라고 해야지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거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되고 또 트렌드되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니까 원래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요. 법이 조금 늦어요, 사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 유튜브 시장도 또 크기도 하고 연예인 쪽 K 한류도 잘 나가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명 한 명한테 된 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